게르만족이 아직 숲에서 뛰어다닐 때 조선은 이미 고도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고 독일보다 훨씬 앞서 활자 인쇄를 발명한 나라였다. 이 말은 1911년 처음 조선을 방문한 한 독일인이 조선에 머물며 체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떠나면서 그는 우리는 사라져가는 이 나라를 향해 애써 대한만세라고 작별 인사를 보낸다. 한 국가로서 이 민족은 몰락하고 있다. 마음이 따뜻한 이 민족에게 파도 너머로 작별 인사를 보낸다. 지금 나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마치 한 민족을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장례 행렬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라며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런데 1911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했던 이 남자는 한국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료를 가슴에 품고 독일로 떠났는데요.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순수 한국인을 공직자로 앉혀온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09년 독일인 피가 흐르는 이참이라는 인물을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단일 민족임을 유난히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120년 전 조선에서는 서양인이 공직자에 오르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1876년 개항 후 조선왕실은 약 400여 명의 서양인을 관직에 등용했는데 그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노르웨이 등 다국적 서양인 100명을 채용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해관, 지금으로 보자면 관세청입니다. 개항 후 6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에서는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 당시 제7칙을 통해 항세를 규정하기는 했으나 일본 국적의 선박은 이 항세조차도 면세했고 관세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은 서구 열강과의 조약에서 그렇게 파기하고 싶어했던 불평등함을 고스란히 강화도 조약에 포함시키는 야비함을 보였죠. 당시 조선에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없었던 관계로 관세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이를 수용했고 무려 7년간이나 일본에게 무관세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1883년 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선왕실은 청나라의 추천을 받아 멜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을 해관장으로 임명합니다. 조선 최초의 독일인이자 현재 관세 행정의 시작이 그의 손에서 시작됐죠. 물론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엇갈리지만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그의 노력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인 중에서 한국인에게 중요한 자취를 남긴 인물은 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입니다. 한 국가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영상보다 훌륭한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조상이 살았던 시절을 생생하게 담은 필름이 있다면 이보다 생생한 예술작품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니까요. 한국 최초의 영화는 191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제작된 의리적 구투라는 작품입니다. 김도상 감독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필름이 소실되어 현재까지 그 내용조차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1926년 나운규 감독이 만든 아리랑 역시 필름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영화는 1934년 안종화라는 감독이 남긴 청춘의 십자로라는 영화입니다. 시골에서 한양으로 상경한 남매의 사랑과 배신, 복수를 그린 무성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보다 무려 10년 앞서 제작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한국인이 등장하는 무성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작한 이가 바로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입니다. 성 베네딕토회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총아바스로 성 베네딕토회가 한국에 파견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1년 2월에 한국을 방문해 4개월, 1925년 5월에 방문해 4개월가량을 한국에 머물렀는데 이 두 번의 방문에서 그는 한국에게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무엇일까요? 1911년 처음 조선을 방문한 그는 선교활동뿐 아니라 수원, 해주, 평양 등을 두루두루 다니며 한국 전통문화와 풍수에 빠져들었습니다. 가톨릭 신부이면서 유서 깊은 사찰뿐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해 이를 관찰하고 기록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독일로 돌아가 1915년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발행했죠. 무려 450쪽에 이르는 한국의 풍속과 민속, 민간신앙, 베네딕토회의 선교활동을 소개하고 사진 290여 장을 수록했습니다. 이 역시 소중한 유산이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 그는 이를 아예 영상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1925년 그는 유럽에 한국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35mm 영화 카메라 장비를 준비하고 촬영 기사를 대동한 상태로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약 5개월간 당시 성 베네딕토회가 관할 중이던 선교지 함경도와 북간도, 금강산 등을 다니며 마치 문화인류학자처럼 조선의 농업, 풍속, 문화, 풍경, 예절, 선교활동 등을 영상에 담았고 무려 15,000m에 이르는 필름을 토대로 무성영화로 제작했는데요.
그는 왜 한국을 이토록 자세히 영상으로 남겼을까요? 그는 신부 이전에 인류학자였고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화라는 작업을 통해 선교 활동을 홍보하고자 했고 동시에 일제 수탈당한 조선 고유의 풍습과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했고 이 필름을 안고 독일로 귀국해 무성영화로 제작됐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무성영화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라는 이름으로 1927년 미넨 민족학 박물관 상영을 시작으로 독일 전역과 오스트리아 빈 등 100여 개 영화관에서 1930년대까지 상영됐는데요. 하지만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필름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행방이 묘연했는데 1977년 독일 미넨 근처 베네딕토의 수도원 지하실을 공사하다 다시 발견됐는데요. 다치 독일이 이 수도원을 점령했었지만 무사히 보존되어 있었죠. 영화는 1925년 한국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6.25 때 불타버린 금강산 장안사, 1920년대 파괴된 서울 동대문 시장, 아낙네들이 배틀 짜는 모습, 춤을 즐기는 노인들, 집신 만드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 베버 신부는 직접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한국과 이태리를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의 그림 솜씨는 화가 수준은 아니지만 꽤 매력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던 베버 신부는 특히 한국의 효 문화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는 1000년 이상 지속된 유교 전통에 따라 복종, 순종, 권위에 대한 인정은 한국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통해 배우는 것, 조상과 어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은 삶의 일부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벼농사를 위해 서로 일을 도와주는 품앗이는 가족주의와 노동을 통해 성숙된 높은 수준의 공동체 문화라고 평가했죠. 특히 그는 의식주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한국의 집신과 일본의 남학신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직접 자신들이 신을 집신을 만들 줄 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의 우아한 걸음걸이를 칭찬했고 일본인은 엄지발가락을 끼워 넣는 끈에 매달린 나무 샌들이 질질 끌리는 느린 걸음걸이를 강요한다고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남긴 1925년대 한국인들은 곧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섭니다. 그가 남긴 이 무성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상 자료는 현재 한국의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수도원과 제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승인된다면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우연히 제 채널을 보게 되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고 흥미로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